뿌하! 안녕하세요. 프레시 성형외과 홍닥터 홍종현 원장입니다.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과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지방 흡입과 같은 수술 또는 주사 시술과 같은 거는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재수술의 경우가 많은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니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을 이 3mm에서 약 5mm 정도까지 되는 이 관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빼내는 그런 수술을 말해요. 예를 들면 두부가 있으면 이 중간층증을 빨대 같은 걸로 빨아내서 최대한 얇은 두께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몸속에 관을 탁 꼽아 놓으면 지방이 쑥 빠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수술 과정은 매우 격렬하게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야 하고 소량의 양이 매우 딱딱하게 조금씩 나옵니다. 이 부드럽게 나오지도 않아요. 절대 쉽지 않고 힘도 많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을 최대한 많이 빼면서 피부를 매끈하게 빼는 것이죠. 수술의 실패를 한번 맛보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매우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복부의 경우 지방이 매우 많은 편이죠. 아무리 지방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관을 넣고 지방을 쓱쓱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닫혀있는 복부에 지방을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3에서 5cm 정도의 지방의 두께를 아주 균일한 두께로 마치 이렇게 조각을 하듯 내부의 두께를 1cm 정도의 두께로 만드는 건데요. 너무 깊이 접근을 해서 근육이나 내장 기관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피부에 너무 가깝게 빼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또는 너무 많이 빼서 피부가 괴사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두 손의 감각과 경험만으로 이 몸통에 360도 지방을 최대한 빼내는데 피부층 그리고 진피층 그리고 아주 약간의 지방층 이렇게 포함해서 1cm 정도를 남겨놓고 모두 다 빼내는 데는 매우 어려워요. 정말 난이도가 아주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수술에서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첫 번째, 지방을 조금만 적당히 빼서 위험을 좀 피하고 부피는 좀 줄었으니 그 다음은 다이어트를 하라고 해요. 즉 대용량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신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뺄 수 있는 지방의 양을 다 빼지를 않은 거죠. 두 번째, 지방을 의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뺀 나머지 피부층까지 너무 얇아져서 울퉁불퉁해지거나 아니면 폐임까지 생긴 경우예요. 세 번째, 수술 스킬이 조금 부족한지 옆구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윗배 쪽 아니면 배꼽 주변에 지방이 덜 빠져서 모양이 울퉁불퉁해진 경우예요. 네 번째, 바디라인의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건지 수술하고서 이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예쁘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 수술하고서 몸매 관리를 좀 못했는지 살이 다시 쪘어요. 사실 우리가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이유는 힘들게 다이어트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 흡입 수술로 안 되는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도 아닌 피하 지방을 없애기 위해 다이어트 하라는 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요? 원장님 믿고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심지어는 함몰까지 돼서 수영복조차 입을 수 없게 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지방 흡입의 경우 재수술이 아무래도 첫 수술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첫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방을 덜 뺀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을 더 빼면 돼요. 한번 수술해서 이 복부의 넓은 부위에 상처를 낸 분들은 내부에 섬유 조직과 이런 재생 조직들이 이렇게 생겨서 매우 엄청난 유착이 생겨 있어요.
경험상 이렇게 미흡하게 수술이 진행된 경우에는 의사들이 균일하게 수술하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아서 이러한 유착 부위 역시 매우 불규칙하게 좀 생겨 있어요. 저는 이런 유착 부위는 베이저 레이저를 통해 녹여버리고 흡입을 해서 다시 제거를 하며 덜 빠진 지방층은 이에 맞게 다시 더 흡입을 합니다. 베이저 레이저를 통해 지방을 얼마나 녹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층을 그의 레벨에 맞게 깎아내야 하는 정도는 전적으로 의사의 경험과 이 스킬에 의지하게 되죠. 두 번째, 과도한 흡입으로 함몰과 페임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지방을 이용해 이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과도한 흡입을 한 경우는 의사가 너무 많은 부분을 열심히 손댄 경우예요. 따라서 재흡입이 사실 쉽지는 않고 페임이 있는 부분에 이 주변 부위를 어느 정도 다듬어주고 심하게 함몰된 부위는 지방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함몰된 부위에 심하게 유착이 함께 있다면 피하 조직과 재생 조직의 유착을 박리를 해주고 그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예 피하 조직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아주 얇게 흡입이 된 경우에는 외형적인 라인의 회복을 위해 근육층에 지방 이식까지 해서 이 라인을 복원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지방세포를 최대한 복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복부 지방을 할 때 마지막으로 아주 높은 스킬과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배꼽 주변과 이 가슴 아래 갈비살 위쪽에 있는 상복부를 빼는 것입니다. 이를 잘 하지 못하면 아까 말한 문제점, 수술 후 비대칭이나 옆구리, 배꼽 주변이나 윗배 등의 지방이 볼록하게 남는 것인데요. 배꼽 인대와 주변의 섬유조직 등으로 인해 빼내기 매우 어려운 편이지만 기술적으로 잘 빼낸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없애드릴 수 있어요. 이 가슴 아래쪽에 있는 갈비대 위쪽에 있는 지방 역시도 싹 제거해낼 수 있어요. 네 번째, 복부 라인이 전체적으로 별로 예쁘지 않을 경우, 특히 옆구리 살의 경우 치명적인 S라인을 위해 과감한 디자인으로 라인 교정을 확실히 해드려요. 또한 치골뼈가 살짝 드러나거나 복근 라인이 살짝 보이게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다섯 번째, 수술 후 살이 찐 경우에는 유착에 대한 박리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흉살 조직을 제거해주고 최대한 흡입을 진행하게 돼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방이 늘어나서 울퉁불퉁하게 생긴 셀룰라이트는 제거가 불가능해요. 셀룰라이트는 피부층의 변성이기 때문이에요. 복부 지방 흡입 재수술은 방금 말한 이 몇 가지가 대부분인데, 상담을 하고 나면 다들 같은 질문을 하시죠. 복부 지방 흡입 재수술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복부 지방 흡입 재수술의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켜보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죠? 그래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앞에서 제가 말한 내용들로 많이 상담을 받고 가세요. 언젠가 한번 우리 뿌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얼굴, 팔뚝, 그리고 허벅지 재수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